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도 클린트 인사드립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예, 첫 멘트가 꼭 이겁니다.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구정 우리 전통 민족 설인데요. 예, 모두 다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연휴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한 가지 이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늘은 어, 빨갱이의 거짓말이에요. 빨갱이의 거짓말.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대한민국의 다크레드 방송, 주권 방송이 있다 그랬죠, 유튜브에. 거기에 나오는 그 빨갱이, 아주 찐 빨갱이 다크레드, 그 뭐 젊은 놈이 벌써 머리 벗겨져서 대머리 된 놈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제가 대머리 대머리 하니까 진짜 좀 대머리신 분들이 아이 왜 대머리를 뭐 저기 자꾸 이렇게 건드리느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요 그 대머리신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머리가 뭐 곧 빨갱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놈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놈이 대머리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장발자가 머리가 긴 놈이 빨갱이면, 그 머리 긴 놈 빨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머리 긴 분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빨갱이의 특징을 거론할 뿐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예를 들면 뭐 머리 긴 빨갱이도 있잖아요. 뭐 장발자 빨갱이, 뭐 예를 들면 김갑수, 뭐 김어준이, 뭐 그런 그 개인을 지칭하시는 거지, 뭐 자기가 헤어스타일을 기른 사람을 뭐 통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대머리 빨갱이가 주권 방송에 나와서 참 하도 어이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대한민국이 있지도 않은 정치범 수용소를 조작을 해서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서 근거를 두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 탈북자 중에 신동혁 씨라고 아시죠? 그분이 뭐 책도 쓰시고 뭐 세계 뭐 한 뭐 20여 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국제사회에 북한 수용소의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일부 좀 그분이 돈 욕심이 나서 그랬는지 일부 거짓이 좀 포함되어 있었나 봐요. 거짓 증언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짓 증언을 한두 개 했다고 해서 북한에 그 정치 수용소가 없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논리고, 또 이제 그분이 뭐 요독 수용소 출신이라고 했는데 뭐 인공위성 사진까지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요, 인터넷으로. 근데 이제 그 인터넷에 그 인공위성 사진까지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북한에 있는 그 집단 농장을 촬영해서 여기가 요독 수용소라고 이제 가짜로 일종의 가짜 뉴스를 배포했다는 거죠, 언론들이. 지금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는 거지. 빨갱이들이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그리고 또 그 수용소가 없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요. 이제 북한에서는 그 수용소라는 표현을 안 쓴답니다. 뭐 교화소라고 한대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그 탈북자들 증언에 의하면 또 교화소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또 관리소라고 한답니다. 아니, 근데 그 용어 자체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은 애플은 틀리고 사과는 맞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잖아요. 영어권 국가에서 애플이라고 하는 거를 한국에서 사과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이 교화소라고 하던 뭐 관리소라고 하던 그거를 갖다가 어떤 수용소 시설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수용소라고 표현한 거지.
수용소라는 북한의 표현이 없으니까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 이런 개논리를 피는 게 그 빨갱이 대머리 새끼더라고요. 옆에 이제 젊은 애들 둘이서 이제 그 대화하는 식으로요. 전부 있지도 않은 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이제 허위 날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기가 막히죠. 이런 식으로 그래 뭐라 그러냐 그 선동질 그 다음에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게 진짜 허위 사실 유포죠.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거는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두 가지 한 사람의 그 탈북자가 한두 가지 좀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수용소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리고 왜 교화소를 수용소라고 표현했으니까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는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빨갱이들 논리예요 이게. 그리고 가짜 인공위성 사진으로 있지도 않은 정치범 수용소를 이제 가짜로 만들어서 이제 허위로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허위 보도라고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버벅대는데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김영순 씨라고 아시죠? 그 요독 수용소에 그 10년간 34살에 들어가서 44살에 나와서 이제 그 이후에 탈북하신 그래서 이제 여러 방송에도 나와서 이제 증언도 하시고 뭐 저 강연도 하시고요.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 참 처참한 정도가 뭐 날라다니는 그 벌레를 잡아먹고 쥐를 잡아서 먹고 쥐도 이제 그 새끼를 벤 쥐가 있으면 그 배를 갈라서 나오는 그 털이 안 난 쥐, 새끼 쥐를 이제 그게 그렇게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여간 쥐가 다 바닥날 정도로 요독 수용소가 이렇게 요독 수용소 뿐이겠습니까? 거기 이제 시설이 그런 이런 생생한 증언을 다 거짓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하러 그런 거짓을 할까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김영순 씨가 수용소에 간 이유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김일성과 김정일, 뭐, 이런 작자들의 그 친인척들을 오호댁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북한에서. 그래서 이제 그 성혜림인가 하는 그 김정일의 마누라 있잖아요. 이 성혜림이가 이제 오호댁으로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그 친구지간이니까 그 뭐 중앙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동기동창이라고 밝히는데 그거를 좀 한두 번 발언한 모양이에요. 뭐 내 친구 성혜림이가 오호댁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근데 그게 유독 수용소로 가는 이유라고 해요. 자기를 보냈던 나중에 알고 자기 자신도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요독 수용소를 갔는지를 그게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연예인이 누구랑 사귄다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감옥을 보낸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무슨 10년씩이나 그것도 쥐를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 수용소에 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그 괴뢰 집단에 그런 시설이 없다고 거짓을 말하는 그게 바로 종북방송 주권방송이에요. 거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구독자가 3만 명이 넘는다는 게 참 진짜 위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3만 명이면 뭐 별 대수롭지 않은 숫자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3만 명이면요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는 숫자예요. 그들이 만약에 폭도로 변한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 세력이 될 수 있죠. 대한민국의 그 적화 세력이.
바늘구멍이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죠. 기왕에 여러분들께서 주권 방송에 가셔서 방송을 한번 보신다면은 나빠요. 예? 여러분의 의견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빠요 버튼으로. 그래야지 그놈들이 그나마 이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라고 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물론 다 그래들이니까 그런 걸로 마음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 수용소에 오는 사람들이 잡혀오는 이유가 뭐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탈북자들 증언 들어보니까. 노동신문을 보다가 남은 근데 이제 지나갔으니 구문이죠. 신문이 아니고 구문. 그걸로 뭐 도배를 했다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거기 뭐 김일성인가 김정일 사진이 있는 쪽으로 도배를 했다고. 아니 얼마나 도배지가 없으면 신문으로 한 것도 처참한 현실인데 그걸 또 저기 김정일, 김정은 뭐 이런 사진이 있는 걸로 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고, 뭐 김일성 뒤통수에 혹이 있다 이 말 한마디 에다가 걸리면은 정치범 수용. 아니 혹이 있는 게 있는 거지 뭐 그 혹이 어디로 갑니까? 그거 남한 방송을 시청하거나 남한 뉴스 아니면은 뭐 외국 뉴스를 본다든지 이러다가 들키면은 정치범 수용, 이게 정치범 수용소로 갈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신문으로 도배하는 게 싫으면 도배지를 주든지요. 그렇게 뭐 지상 낙원이라는 데서 오죽 도배지가 없으면 신문으로 했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데서도 북한의 인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 이런 가짜 뉴스, 개굴한 뉴스를 퍼뜨리는 게 오늘날 지금 활동하는 주권 방송이요. 이거를 막아야 될 정부는 이런 허위 방송을 막는 게 아니고 되레 뒤에서 돌봐주고 있죠. 돌봐준다는 의미는 방관이 돌봐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방관이 제일 무서운 죄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관이 정말 무서운 죄죠. 난 모르겠다. 뭐 나랑 상관없다. 그러다가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관은 진짜 금물이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물론 성경을 예시로 들었지만 이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또 더 잔혹한 현실은 그래도 이제 오죽하면 쥐를 잡아먹는데 겨우 그 나온다는 음식이 뭐 옥수수에 소금을 조금 뿌려서 준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여물도 아니고 사람한테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그것도 막 10년, 20년씩 가둬놓고 이게 소여물입니까? 뭐 옥수수에다가 그 소금을, 요즘 소여물도 이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러니 쥐를 잡아먹고 날아다니는 벌레를 잡아먹죠. 그래서 그나마도 뭐 고난의 행군 시절에 다 아시잖아요. 300만인가 400만을 굶겨 죽인. 그때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대사령을 내렸다 그래요.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아마 대사령이라는 게 아마 우리로 말하면 대사면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요독 수용소뿐이 아니고 정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풀어줬는데, 이거는 그 김정일이가 무슨 뭐 자비로 와서 풀어준 게 아니고 그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나마 이제 옥수수도 강냉이도 줄 게 없으니까 나가서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강냉이도 줄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해서 그 사면을
거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준 거라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탈북자에. 그러니까 강냉이 중만도 허긴 지금 죄를 짓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300만씩 굶어 죽는 현실에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강냉이 죽으로라도 그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죽어도 이제 그럼 나가서 알아서 죽어라. 뭐 그런 거겠죠. 이제 우리 괴뢰 집단에서는 줄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이런 처참한 현실, 이런 현실을 증언하는 걸 전부 거짓 허위 증언이라고 해요. 뭐 심하게는 뭐 칼기도 대한민국의 그 당시 그 칼기 폭파범 그 김현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허위 그 만들어낸 조작범인이요. 그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이다. 뭐 천안함도 자폭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와서 하는 데가 그런 데가 주권방송이에요.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빨갱이 세력들이 아주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 빨갱이 문빨 뽑아놨더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김경수가 구속되고 안희정이 구속되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재명이가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일 테고. 따지면 정말 더러운 정권이잖아요. 정말. 그리고 그 판사의 그 판결에도 불복하는 문재인이가 그 방송에 나와서 한번 하는 얘기가 그랬잖아요. 사법부의 판결은 언제나 존중돼야 된다고 지휘비로 하더니 막상 저희 더불어공산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복하고 있잖아요. 뭐 불복에 이런 가짜 뉴스에 이런 가짜 뉴스 그 공산 정권을 오고하는 그 친북 세력, 종북 세력들을 뒤에서 방관하는 이런 정부. 지금 이게 작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절대로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되겠고요.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 이런 그 빨갱이 정권은 두 번 다시 이 나라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걸 바로 이런 걸로 그런 이유가 증명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도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고요. 예,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꽉꽉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